이상해 씨, 신윤승 코미디언이 과자 같은 거 들고 나와가지고 야 이상해 하면서 새우깡은 안 되고 깡새우라고 하면 돼? 뭐 애플은 안 되고 사과는 돼? 뻔히 아는 브랜드들 뭐 삼성, 애플, 스타벅스, 과자 이름들 이런 것도 말 못하는 규제 가지고 개그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지상파에서 순수 재미가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예요. 안녕하세요, 고양식당입니다. 하이. 백상예술대상 결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능의 이 중심축이 어쩌다가 방송에서 유튜브로 완전히 넘어와 버렸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비등비등하다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지상파 예능은 오히려 유튜브를 쫓아가는 실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고, 이번 백상예술대상에서 방송작품상 예능은 풍양고가 받았어요. 유튜브 예능이죠. 뜬뜬 채널에서 하는. 여행 관련된 그런 유튜브였어요. 사실 TV에서도 비슷한 포맷으로도 한 것들도 있는 것 같고, 근데 풍양고가 유독 재밌었어. 방송에서 가는 여행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슬슬 신물이 많이 나잖아요. 곽준빈의 기사식당과 같은 러프한 영상들 아니고서는 우리가 보는 여행 영상의 90% 이상은 유튜브에서 개인 유튜버들이 이 고프로 하나 들고 하는 그런 여행 영상이란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직접 해외여행을 해봐도 우리가 하는 여행은 그런 여행이야. 근데 TV에서 나오는 여행은 그 예쁘게 갔던 그런 여행은 사실 진정한 해외여행이 아니라는 걸 다 알죠. 방송가에서 꾸며낸 것들이 많다는 거를 이제 알고. 아무튼 지상파에서 하는 여행 프로그램도 있지만 풍양고가 방송작품상을 받았어. 방송 예능상도 남자 여자 신동엽 미수지인데 사실 이 둘도 지상파 뭐 TV보다 유튜브에서 너무 잘 나갔죠. 유튜브로부터 바이럴이 엄청나게 됐고 신동엽은 짠한 형 하면서 조회수가 매번 터지고, 그리고 방송 부문 대상도 흑백요리사가 받았어요. 이것도 지상파의 입김이 하나도 안 들어간 넷플릭스 제작이었죠. 아는 형님이나 라디오스타 그나마 토크쇼 중에 잘 나가는 게 이 두 개인데 이 둘도 유튜브에서 잘 나가는 유튜버들 아니면 지상파 외에 넷플릭스에서 터진 것들 이런 것들 받아먹느라 정신없어요. 유튜브 누구 떴다 그러면 라디오스타 나가고 아는 형님 나가고.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이 재미에 관련된 것들은 지상파가 맥을 못 추고 있어. 맥을 못 추고 있어. 왜 그럴까? 순수한 재미와 규제는 동시에 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그 콘서트가 완전히 끝나버리고 그리고 몇 년 전에 다시 시작을 했죠. 지금도 계속 하고는 있지만 잘 안 돼요. 시청률은 2.2% 나온다는데 근데 뭐 2.2%를 넘어서서 바이럴 되고 있는 게 전혀 없죠. 제 주변에는 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가지고 누가 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 개그 콘서트에서 다시 시작하고 초반에 좀 바이럴 됐던 코너 중 하나가 이상해 씨, 신윤승 코미디언이 과자 같은 거 들고 나와 가지고 야 이상해 하면서 새우깡은 안 되고 깡새우라고 하면 돼? 뭐 애플은 안 되고 사과는 돼? 이러면서 그 방송 규제 때문에 우리가 뻔히 아는 브랜드들 뭐 삼성, 애플, 스타벅스, 과자 이름들 이런 것도 말 못하는 규제 가지고 굉장히 시원하게 긁어주는 그런 개그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지상파에서 순수 재미가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예요. 재밌기 위해서는 걸리는 게 없어야 되거든요. 제일 자유로울수록 제일 재밌을 수가 있거든. 아무리 재미없는 개그맨이라도 사석에서 술자리 같은 데서 미친 듯이 터트린대. 진짜 너무 웃기대. 웃음은 규제가 걸릴수록 터트리기가 되게 힘들어. 그냥 스탠딩 코미디언을 가도 규제가 있죠. 사람들이 있고 무대 위에 섰다는 것도 또 하나의 규제죠. 그 다음에 방송으로 들어가면 더 규제가 있죠. 그리고 거기서 지상파로 가버리면 더 규제가 들어가죠. 근데 이 정도로 규제 막혀버리니까 개그 콘서트 같은 경우는 아무리 재밌는 아이디어를 해도 사실 이제는 더 이상 터트릴 수가 없는 거야. 옛날에야 유튜브가 별로 없을 땐 개그 콘서트 정도만 돼도 웃음 역치가 많이 낮았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너무 재밌는 걸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봤어. 개그맨들이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지도 많이 봤고. 공개 코미디에서 재미를 줄 수 있는 게 너무 제한돼 있어. 특히나 KBS. 가장 빡센 그 방송 규제 속에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드라마 같은 경우 이제 큰 돈을 가지고 많은 스태프들이 미리 짜놓은 방식으로 정교하게 가는 방식에서는 규제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대한 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광고가 있어야 되고, 그 광고가 있기 때문에 또 거대한 돈이 들어오고, 그 거대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대한 시스템이 형성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나 절차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게 드라마판에서는 유효하게 돌아가요. 물론 지상파 드라마도 지금 맥을 못 춘 지 꽤 되긴 하지만 그래도 간간이 계속해서 터트리고 있어. 왜냐면 드라마라는 건 어느 정도 정제된 거를 우리가 원하거든. 근데 코미디, 개그, 정말 재밌는 것, 예능, 이런 순수 재미는 이제 규제가 걸릴수록 더 이상은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웃음이라는 거는 그냥 웃기면 되는 거잖아. 우리가 뭐 개그를 보면서 엄청난 스케일과 이런 걸 보려는 게 아니잖아. 그냥 웃으면 되는 거잖아. 유재석이 하는 핑계고가 이 마이크 차고 대본도 없이 그냥 떠드는데도 조회수가 막 나와요. 사람들이 봐. 웃겨. 끝이야. 그냥 웃기니까 보는 거야. 웃음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웃음을 넘어설 수 없다. 뭐 영상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이만한 돈을 들여서 이 정도의 CG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 와, 그 CG를 보러 가야 스토리가 좀 빈약하더라도 그 CG에 심취할 수 있어. 이 정도의 배우를 모았습니다. 연기 대결을 보십시오. 그래, 연기 대결을 보러 갈 수 있어. 근데 코미디는 뭐가 아무리 대단하고 돈이 많이 들어도 안 웃기면 끝이야. 웃기면 1,000원짜리 가지고 나무젓가락 같은 거 사서 대충 웃겨도 웃기면 끝인 거야. 유튜브에서 막 그런 B급 채널들 있잖아요. 보따 채널 같은 거 맨날 자기들 자취방에서 이상한 짓 하는데 웃겨. 웃기니까 돼. 그리고 이거를 개그맨들 모아서 코미디언들 모여서 좀 더 고급스럽게 터트린 게 메타 코미디 클럽 같이 그런 데서 이제 제대로 판 깔아주고 해봐라 하니까 어떤 방식에서 메타 코미디 클럽은 스탠딩 코미디보다는 공개 코미디에 가깝죠. 말로만 웃기는 느낌은 아니고 계속 코너가 돌아가는 기분이니까. 근데 거긴 규제가 없어 버리니까 원래 코미디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빵빵 터진단 말이야. 아무튼 코미디를 좋아하는 사람도 유튜브로 가고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도 유튜브로 가고 자기 관심 분야가 많은 사람들 댄스, 메이크업, 음악 이런 여러 가지도 다 유튜브로 가버려. 왜냐면 거기는 굉장히 가볍게 내가 원하는 거를 핀포인트로 보여주니까. 그리고 부담도 없으니까. 그래서 예능 쪽은 TV는 이제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번에 얘기했을 때 넷플릭스에서 20분짜리 예능을 내면서 유튜브와 비슷한 포맷으로 내기 시작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획기적인 기획도 이제 지상파에선 안 나와. 그리고 이거는 그냥 내 지레짐작인데 지상파에서 그 결제 라인이 아마 50-60대까지 올라갈 텐데 케이블 말고 지상파. 거기선 이제 안 되는 것 같아요. SBS, KBS, MBC에서 최근에 획기적이었던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나요? 전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웃겼던 적이 있었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예능에서 끝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미디어 권력이 넘어가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좀만 지나면 지상파는 뉴스 채널 이상의 의미는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아. 재미가 있는 뭐 예능 쪽, 영화, 드라마 전부 다 넷플릭스, 유튜브, 다른 OTT들한테 다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규제가 많이 걸려 있으면 발전은 안 돼요. 우리나라의 이 규제가 왜 이렇게 빡세냐? 예전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를 쫓아가야 되니까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마. 왜냐면 완성된 표본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우린 가장 빠르게 간다. 갈 수 있다. 딴 건 하지 마. 그래서 일로 왔어. 그럼 이제 비슷한 위치에서 이제는 보고 갈 게 없단 말이야. 물론 미국이랑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 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거를 명확히 보고 따라할 수가 없다고. 이제 우리는 우리만의 리스크를 짊어지고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규제를 풀고 이상한 이런 기업 노출하지 말라 이런 거 풀고 그래 기업 노출하지 말라 그러면 너무 자본판이 된다? 유튜브가 지금 그렇게 됐나? 그 적당한 조절이 다 되고 있거든요. 너무 자본판이 돼서 광고판 된 유튜브 채널들은 다 망하거든요, 어차피. 그러니까 규제가 모든 거를 망치는 것 같다. 정말 비윤리적인 거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규제는 필요하지만 쓰잘데기 없는 규제들은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예능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시대를 쫓아오지 못하는 기성세대가 우리나라를 아직도 너무 주름잡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은 리스크를 감수하는 조금 좌충우돌해도 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고요한 식당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댓글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빠이.